분양권이건 조합원이건 필요 없고 그냥 취급 나가자, 빠지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거야, 싸다는 얘기예요? 싸다는 얘기잖아. 제가 항상 그랬죠. 비쌀 때가 있으면 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으면 비쌀 때가 있고 항상 그랬잖아. 지금 서울이 재개발이 엄청나게 붐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딱 시동 딱 걸렸죠. 이제 브레이크 딱 잡혔습니다. 이제 조금 이러고 있다가 나가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매로 사시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 이제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좋아하지. 진짜 안 된대요? 어차피 서울에 있는 그 재개발 재건축 안 될까? 무조건 돼. 어떤 형태로든 된다는데요? 이러는 순간 이미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비싼 거품이 껴 있는 거고, 안 된대요 그러면 그 거품이 빠진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12일 날 발표했고요. 다음 달부터 시행한대요. 분양가 상한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분양 가격을 최고 가격을 정해서 그거보다 넘으면 불법이라는 이 소비자,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뭐 그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듣고 누구는 좋아하시고 누구는 뭐 별로 안 좋아하고 또는 아무 느낌이 없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좋았습니까? 싫었습니까? 자, 난 기분이 좋았다. 난 기분이 나빴다. 왜 나쁜 분들이 많네? 예. 난 아무 느낌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인배예요. 난 아직 소인배라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론에 따라 흘러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한 우리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이제 분양 가격을 정해놓고 그거 이상은 못 받게 하겠다. 당연히 소비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 국가가 이 경제에 개입을 하는 것들은 뭐 가격이라든가, 지금 이 가격이죠. 그리고 뭐 금융이라든가, 금융도 지금 규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아니면 조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무시할 건 아닙니다. 성장률은 전 세계 거의 최고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자본주의 나라들, 수백 년이 된 나라들은 우리 같은 것들을 수차례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서양보다 뒤지는 것 같은 이유가 최근에 뒤진 거예요. 최근에. 몇백 년 동안 뒤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가 보기에는 프라다가 명품이 되고 이러는 것 같아. 아니었으면 이제 동양화가 피카소가 되고 이 몇백 년 수준인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걸 정해놓든 정해놓지 않든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미 우리는 싸게 사는 경매를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아파트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이미 싸게 사고 있고 아파트 하지 않을 건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난 아파트 할 건데 라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나는 이사를 가야 돼, 아파트로. 그러면 제가 안 말린다 그랬죠.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 왜 아파트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지.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제가 오늘 운전을 하면서 쭉 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보다 더 돈 버는 건 모르겠는데 나만큼 돈 버는 건 생각보다 쉬워. 그냥 나처럼 하면 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 나처럼만 하면 나보다 더 무조건 빨리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안 해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간을 짧게 보죠. 몇 개월 만에 또는 1년 만에 이렇게 보세요.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해? 하라는 건 왜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속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도 강조합니다. 이미 아파트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는 개수가 여러분의 돈 개수입니다. 강의를 듣는 개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이 물건을 100개를 봤는데 100개가 다 아파트야.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건의 종별과 관계없이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뜨거운데 하지 말라 그랬죠. 유철 많이 된 거 쓰레기라 그랬죠. 종류 관계없이 물건 보러 가라 했죠. 자, 볼게요. 저한테 상담 오는 개수의 반이 아파트나 빌라예요. 그럼 제가 좀 냉정했다면 이런 건 상담 안 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즘 최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 두 번째, 유찰 많이 된 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싸요? 이렇게 질문이 와. 그건 유찰이 많이 된 거지 싸다는 결론을 이미 내고 온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행동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거든 갖고 오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가보셨어요?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미리 말을 하고 들어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궁금하면 가보고 결정하라고. 아니, 가보고 궁금하면 그때 궁금한 거지 가보지도 않고 뭐가 궁금해.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깔고 들어오지. 이사 갈라 그러는데요. 근데 상담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공감 갔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실천하셔야 된다. 이해하고 공감 가는 게 돈 버는 거에 한 10% 된다면 90%는 실천입니다. 실천하시고요. 다시 상한제로 올라와서 우리랑은 관련이 없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 기초에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다. 수백 년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했던 이 결론이 곧 답이에요. 어떤 건 기초와 기본이 원칙입니다. 가볼까요?
이 학자님들은 항상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뭐 가격, 거래량, 수요, 공급. 네,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니까 굉장히 안 어울리죠. 이건 이제 뭐랄까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감정평가서 시험, 뭐 세무서 시험 이런 거에 항상 들어가는 기초 경제학이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이 시점이 우리가 아는 균형 가격이에요. 맞죠? 경제학에서는 상한제 이런 말을 안 하고 최고 가격제라는 말을 씁니다.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받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 금리를 몇 프로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제 규제를 안 해놓으면 옛날에 뭐 70% 이상도 받고 그랬었죠. 그 전에는 더 받았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뭘 포기하래 자꾸. 처음에는 둘 중에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포기하래. 팔, 뭐 다리, 눈, 신장 이런 거 포기하래. 이제 더 안 갚으면 신체 중요 부기를 포기하래. 내가 신체 중요 포기각서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로. 뭐 이거 유치권 주장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안 되면 나중에 딴 말하면 중요 부위를 포기하겠다. 갖고 있다고. 진짜로. 근데 이게 갖고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녹취 파일도 많이 있어,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상한제, 즉 최고 가격을 정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상한제를 정해놓는 거는 이 가격이 정부에서 보기에 비싸다고 생각해서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는 사람이 좋죠.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왜 말을 안 하냐면 잘 몰라. 부동산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멈칫합니다. 왜? 실제로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싸게 분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급한 사람은 그 가격에 맞게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요 계층들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게 공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으로 하든가 뭐 줄서기로 하든가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이 필요 없어도 지금 빨리 신청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되기 전에 뭐 하는 사람들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것들을 해갖고 싸게 분양받으면 그거에 대한 수익이 생길 것이다. 내가 필요 없어도 무조건 하래. 심지어는 로또설도 있어.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그런 수혜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들은 관계가 없어. 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 싶어서 못 사더라도 그걸 막 발을 동동 거릴 필요는 없다. 자, 볼게요. 그래서 당장은 싸지는데 이미 부동산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싸지는데 못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반드시 벗어나게 돼 있어서 수요자가 몰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법으로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도 못 받으니까 그냥 안 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 주택들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암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법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싸게 분양하고 싸게 계약하고 계약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해. 법을 만들어서. 이 모든 법이 경제학 또 자유민주주의에 조금 어긋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사유재산에 있어서. 하지만 그거를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보다
제가 먼저 주장하는 건 뭐냐? 빨리 적응부터 해라.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잘 하겠는데 뭘 바꾸냐? 그거보다는 적응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손을 안 댄 것보다 최소 똑같거나 더 오른다. 그러면 더 올라?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파트를 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어요. 전 이건 일반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경매를 심도 있게 배우지 않는 사람들한테. 분양이나 받고 뭐 이런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살 때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뭐예요? 매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최악은 똑같거나 손을 안 댄 것보다, 법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그리고 아니면 더 오른다. 이런 현상들이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래왔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보자면 관계가 없고, 아주 눈앞의 것만 보자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지금 강남에 있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쁠 거야. 일시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뉴스에서 지금 죽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해놓고. 혹시 보셨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조합원들이 비싸게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었는데 그걸 상한제로 만들어 놓으니 나의 혜택이 또는 시공사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재개발 뭐 내년에 한다 내후년에 한다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면 나 시공 안 할래 하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게 굉장히 논란이 큰 겁니다. 근데 또 제가 그랬죠. 우리부터 생각하자고. 자, 제가 핫할 때 갖고 오지 말라 그랬죠. 그죠? 맨날 여기 뭐 된대요 갖고 오시죠. 잘 됐어.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면 그분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려나? 그분들 난리 났죠. 그러면 그거 그냥 나가자 이런 사람 있겠죠. 뭐 분양권이건 조합원이건 필요 없고 그냥 치고 나가자, 빠지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거야, 싸다는 얘기예요? 싸다는 얘기잖아. 제가 항상 그랬죠. 비쌀 때가 있으면 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으면 비쌀 때가 있고, 항상 그랬잖아. 지금 서울이 재개발이 엄청나게 붐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딱 시동 딱 걸렸죠. 이제 브레이크 딱 잡혔습니다. 이제 조금 이러고 있다가 나가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매로 사시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 이제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좋아하지. 진짜 안 된대요? 어차피 서울에 있는 그 재개발 재건축 안 될까? 무조건 돼. 어떤 형태로든 된다는데요? 이러는 순간 이미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비싼 거품이 껴 있는 거고, 안 된대요 그러면 그 거품이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결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뭐가 와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IMF가 다시 터졌어. 여러분들 IMF 터지길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제 맞나요? 터졌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지. 내 집값 반 토막으로 잘라졌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집만 토막으로 잘라졌어? 쟤네 집도 잘라졌잖아. 하지만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 이때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사놓으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졌어. 살래니까 살 게 없네. 옛날에 샀던 거 팔아야지.
하시면 돼요. 언제나 좋은 사람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